교재 36페이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6페이지입니다.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n개 중에서 같은 것이 p개, q개, r개씩 있을 때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지금 이렇게 보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네,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설명을 듣고 나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 뭐 이렇게 기호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이 외우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순열은 서로 다른 것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나열을 할 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같은 것들이 몇 개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나열하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들은 다른 것들이 뭐 A, B, C, D 이렇게 4개의 알파벳이 있는데 요거를 일렬로 나열해라. 일렬로 나열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기호로 쓰면 4P4 이렇게 또는 뭐 4팩토리얼 이렇게 썼던 건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건 여기 보는 것처럼 문자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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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이렇게 있는 거야. 자, 그럼 얘를 배열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모두 다른 것으로 생각해서 일렬로 나열한 다음에 같은 경우를 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 A끼리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B끼리도 구분이 안 되고 이렇게. 그러면 뭐 지금 구분을 좀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맨 앞에 거를 한번 이렇게 해볼게. A1, A2, A3, B1, B2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얘네들 일렬로 나열하면 지금처럼 A1, A2, A3, B1, B2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A1, A3, A2, B2, B1 이렇게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지금처럼 번호가 이렇게 매겨져 있으면 얘네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랑 이건 다른 건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요 번호들이 없는 거예요. 번호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 그냥 AAA, BB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그때는 요 위에 거랑 아래 게 어때? 위에 거랑 아래 게 위에와 아래가 같은 배열이 되기 때문에 같은 배열이 되니까 뭐랑 똑같다 얘는 그냥 이거를 같은 걸로 봐줘야 된다 이거야. 하나로. 괜찮나요? 이렇게. 자, 근데 지금 이 설명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번호를 매기듯이 해가지고 다 다른 거로 본 다음에 일렬로 세워서 이렇게 겹치는 것들을 없애주자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그래서 그 밑에 좀 자세하게 써놨어요.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그 A와 3개의 A와 2개의 B에 각각 번호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5개의 문자를 모두 다른 것으로 생각해. 얘들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5팩토리얼이죠. 서로 다른 5개 놔야 되니까 5팩토리얼 이렇게 놓게 됩니다. 그런데 각 나열에 속해 있는 A1, A2, A3 그 다음 B1, B2에서 번호를 모두 지우면 그냥 A랑 B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 밑에 한번 봐볼래? 자, 지금 번호가 있을 때는 얘네들이 전부 다 어때요? 여기 써있는 이 몇 가지냐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가지가 전부 다 다른 게 되는데 여기서 번호를 다 지우면 어떻게 돼? 번호를 다 지우면 그냥 A, B, A, B, A 이렇게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 12개가 한 개가 되는 거야. 저 12개를 지금 이 5팩토리얼에서는 이 12개를 각각 다 센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12개를 한 개로 봐줘야 돼. 한 개로.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중복되는 경우가 생기면 여기 밑에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주세요. 자, 여기 핵심이야. 전체 5팩토리얼 가지 중에서 5팩토리얼 가지 중에
위와 동일한 경우가 어떻게 된다? 3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가지의 중복이 생겨. 중복이. 자, 중복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얘를 나누어 줍니다. 자, 왜냐하면 저 12개를 하나로 세야 되기 때문에 이거 12 나누기 12를 해서 1로 만들어 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한다? 5개의 문자 A, B, B를 일렬로 나열할 때는 5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해서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총 120까지가 아니라 겹치는 게 그 5팩토리얼 하면 120까지잖아요. 120까지인데 겹치는 게 몇 개 나온다고? 12개씩 나온다고. 12개. 그래서 약분하면 몇 개다? 전체는 10개다. 그럼 이 12개는 어떻게 계산되는 거다? 이렇게 3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인데 이 3팩토리얼은 뭐냐면 A가 3개죠. 똑같은 게 3개. 3개니까 3팩토리얼. B가 2개니까 거기다 2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A가 1, 2, 3로 이렇게 놓여지는 게 3팩토리얼 개. 그죠? B1, B2가 2개가 서로 다른 게 놓여지는 게 2팩토리얼인데 그 2개를 다 배열을 하니까 3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린 12만큼 12개씩 똑같은 게 나오게 되니까 그 12로 나눠줘야 된다 이거야. 자, 결론을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은 어떻게 한다?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배열한 다음에 같은 거의 개수만큼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 나누는 이유가 뭐다? 중복되기 때문이야. 그게 핵심이야.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중복되면 어떻게 한다? 나눠준다. 이게 핵심이에요. 중복되면 나눠준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정리가 돼 있어. 자, 이제 문자로 한번 해볼게요. 자,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게 이제 p개, q개, r개씩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n개를 일렬로 나열할 경우에는 자,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n 팩토리얼 이렇게 쓰고요. 서로 다르다고 생각했던 것들로 인해서 n 팩토리얼 중에서 동일한 경우 이게 뭐야? 중복되는 게 생겨. 중복되는 게 p 팩토리얼, q 팩토리얼, r 팩토리얼께 중복이 생겨. 그럼 어떻게 한다? 걔로 나눠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중복된 문자의 개수만큼 어떻게 돼? 팩토리얼로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지금 문자로 해서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 정리된 게 이제 이렇게 쓴 겁니다. 뭐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하는 방식, 그렇죠?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는지를 이해를 하시고 그걸 왜 그러는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예제 6번 한번 해볼게요. 예제 6번. 자, SUMMACUM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만들 수 있는 모든 문자열의 개수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자열의 개수. 자, 그러면 지금 S 하나, U가 2개, M이 3개, 그렇죠? A가 하나, S 하나, U 2개, M 3개, A 하나, C 하나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럼 8개를 일렬로 놓으니까 일단 8개 다 다르다 생각하고 8팩토리얼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여기서 U가 2개죠. 그럼 저 2개 2팩토리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M이 3개지, 그지? 그러면 거기다 곱하기 3팩토리얼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같은 거의 개수만큼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돼요. 왜냐면 이게 겹치게 되는 거거든요. 겹치게. 그래서 써보면 8, 7, 6, 5, 4, 3, 2, 1. 그죠? 1은 안 쓸게요. 자, 그 다음 얘는 2 곱하기 1.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니까 약분해주면 이렇게 해서 6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2 없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남는 게 8 곱하기 7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되겠네. 자, 이렇게 하면 20이고 이렇게 하면 7, 3, 21 이렇게 하면 168 곱하기 20 이렇게 되니까 0하고 6 되고 하나 올라가서 3360 이렇게 되겠다. 그죠? 이렇게. 자, 그리고 부탁인데 요거 계산도 꼭 끝까지 이렇게 선생님이 하는 대로 마무리를 지으셔야 돼요. 그냥 여기까지만 식 써놓고 계산 안 하면 나중에 시험 볼 때 이게 실수가 나옵니다. 그렇죠? 평소에 연습을 해서 내가 계산 잘 되는지 그다음 뭐 약분하고 계산하는 방법도 조금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네, 해보니까 별거 아니죠, 그죠? 어렵지 않지? 네. 자.
자, 2번 문제도 한번 해볼게요. 자, 2번 문제 보면 양 끝에 U가 오는 거야. 양 끝에.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오는데 U가 2개거든요. 그럼 양쪽에 U가 온대. 그럼 U 없애고 양쪽에 없애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남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여기다가 배열을 하면 되는 거죠. 자, 6개 일단 다 다르다 생각하고 6팩토리얼 한 다음에 여기에 m이 3개지, 그치? 그쵸? 그러면 3팩토리얼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야. 같은 게 m만 3개니까 그 같은 문자의 개수 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면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고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세면 20, 120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120까지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음은 모음끼리 이웃하는 모음끼리. 그 모음이 뭐예요? 영어에서 아, 에, 이, 오, 우 이게 모음이에요. 모음. 자, 지금 여기 S, U 같은 것끼리 모아볼게. M, A, C 이렇게 적으죠. 이렇게. 자, 그래서 모음이 뭐야? 여기 아 이렇게 있네요. 그럼 모음끼리 이웃하면 얘네끼리 합체시키는 거죠. 얘네끼리 합체시킵니다. 그럼 합체시켜서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S 하나 합체시킨 거 하나 C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놓는 거죠. 6팩토리얼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럼 여기서 요거 3개 똑같은 거 있으니까 이거 3팩토리얼로 나누고요. 그치? 자, 그 다음에 그 얘네끼리 자리 바꾸는 거죠. 얘네끼리. 자, 얘네끼리 다시 어떻게 돼? 3팩토리얼 이렇게 되지. 근데 거기도 똑같은 거 2개 있죠? 2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곱해야 되죠. 자, 일단 이웃해야 되는 걸 하나로 생각해서 배열을 한 다음에 그 이웃하는 애들끼리 다시 자리 바꾸는 걸 계산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건 앞에서 했던 건 요건 120이고 요거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2 곱하기 1로 나누니까 이건 어떻게 돼? 3이 된다. 그렇죠? 360까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기호나 이런 것들은 어려워 보였는데 실제 풀어보니까 어렵진 않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애플리케이션 8번, 9번은 해보시고요. 네. 38페이지에 도로망이 주어지는 최단 경로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에서 요 선으로 연결된 게 다 도로망입니다.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로 가려면, 그렇죠? 자, A가 여기고 B가 여기인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갈 때 최단 경로로 제일 짧은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럼 A에서 B로 갈 때 최단 경로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가고 아니면 위쪽으로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온다거나 아래쪽으로 오게 되면 얘는 이렇게 제일 짧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빙빙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A에서 B까지 갈 때 B가 오른쪽 위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이랑 위쪽으로만 계속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한 칸 가는 것을 A라고 하고 위쪽으로 한 칸 가는 것을 B라고 하면 여기서 A가 3번,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 위쪽 이렇게 오른쪽, 위쪽 이렇게 하면 B에 도착할 수가 있고 또는 오른쪽, 위쪽 위쪽 이렇게 해도 B에 갈 수가 있고요. 아니면 또 위쪽 오른쪽 오른쪽 이렇게 해도 B로 갈 수가 있어.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 위쪽 두 번과 오른쪽 3번을 배열을 하면 얘는 무조건 A는 B에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 A라고 해서 A 하고 위로 가는 걸 B 이렇게 쓰면 이 5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같은 게 3개, 같은 문자가 3개, 2개 있는 걸 일렬로 나열하는 것. 그러니까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 되는 겁니다. 5개를 배열을 하니까 5팩토리얼 나누기 요거 3개니까 3팩토리얼, 요거 2개니까 2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얘를 선생님이 한글로 써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도로망 최단 거리는 요 위쪽에다 한번 써놓을래요? 어떻게 되냐면 전체 팩토리얼. 전체 팩토리얼이라는 건 여기서 5개죠. 5개. 전체 팩토리얼 분의 가로 팩토리얼 곱하기 세로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최단 경로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게 단점이 뭐가 있냐면 얘가 도로망이 중간에 끊기거나 그 도로망의 모양이 달라지면 이거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도로망이 전체적으로 뭐 끊어지거나 이제 모양이 변형돼 있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만 얘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사실은 잘 안 나와요. 이렇게 단순한 형태는 약간 복잡한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복잡한 형태 푸는 것도 알려줄게. 됐죠? 자, 여기서 봅시다. 얘 제 7번 보면 얘는 이렇게 특별히 끊기거나 이런 건 없어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 지점을 거치지 않고 B 지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를 지나면 안 된대. 그렇죠? 자, 여기를 지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는 A에서 B까지 가는 모든 경우에서 빼기 A에서 P를 지나서 B를 가는 경우를 빼면 되겠죠. 그렇지? 자, P만 안 지나가는 거는 좀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A에서 B까지 가는 거 모두 다 구하고 그 다음 A에서 P를 거쳐서 B를 가는 걸 빼주면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모든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잘 봐. 가로로 하나, 둘, 셋, 세로로 하나, 둘, 셋, 4번 가면 돼요. 그렇죠? 그럼 전체가 뭐야? 7팩토리얼, 7개죠. 이분의 가로 3개죠. 3팩토리얼 곱하기 세로가 4개니까 4팩토리얼 이렇게. 이게 전체예요. 여기서 빼기. 자, A에서 P까지 가는 거. A에서 P까지 가는 거는 가로로 하나, 세로로 2개 이렇게 되니까 전체는 3팩토리얼 나누기 가로 팩토리얼 1이고 하나만 하고 세로 팩토리얼 2죠. 그 다음에 P에서 B를 가는 건 가로 2개, 세로 2개 이렇게 되니까 전체 4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이렇게.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계산은 좀 생략을 할게요. 요 계산하면 35고요. 요 계산하면 3 곱하기 6해서 18이니까 빼면 17가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A에서 출발해서 P를 거치지 않고 B를 간다. 그럼 A에서 B까지 가는 거에서 P를 거쳐가는 거를 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이렇게 하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전체 팩토리얼 분의 가로 팩토리얼 곱하기 세로 팩토리얼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이렇게 길이 중간에 끊기거나 이런 게 없는 건데 밑에 보세요. 자, 길이 끊겼습니다. 이렇게.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끊기거나 어떤 이렇게 제약 조건들이 많이 끼어서 나와요. 자, 이때는 위의 방법을 쓰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러 가지 막 신경 쓸 게 너무 많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이 최단 경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려줄게. 나중에 수능에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법으로 하면 이런 최단 경로 문제는 굉장히 쉽게 다 맞힐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애플리케이션 10번이에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에서 A와 B 두 지점 사이에 호수가 있다. 여기 이렇게 호수가 있어. 그럼 여기 못 가겠죠.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때 자, 여기에서 요 A에서 요 지점까지 가는 방법 몇 개죠? 최단 경로로 1개. 그냥 바로 올라가는 거밖에 없지. 그렇죠? 자, 그다음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다 A에서 그 빨간 지점까지 가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역시 하나 쭉 올라가는 거.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도 쭉 하나.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요 점까지 가는 A에서 요 점까지 가는 방법도 하나. A에서 이 점까지 가는 방법도 하나. 그냥 직선으로 가는 것밖에 없죠. 자, A에서 요 지점까지 가는 것도 하나. A에서 요 지점까지 가는 것도 하나. A에서 요 지점까지 가는 것도 하나.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잘 봐. A에서 이제 두 번째 요 지점까지 가는 방법. 요 지점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쪽에서 올라올 수도 있고 이쪽에서 왼쪽에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아래에서 오는 게 하나, 왼쪽에서 오는 게 하나 이렇게 합쳐서 여기는 두 가지 이렇게 됩니다. 두 가지. 괜찮아요? 자, 그러니까 A에서 요 파란 지점까지 오는 방법은 두 가지라는 거야.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근데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요 둘을 합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A에서 여기까지 오는 건 이렇게거든요. 이 아래쪽으로 오는 거 하나, 오른쪽에서 오는 거 두 개니까 여기는 세 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 개. 이해됩니까? 자,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 혹시 이해 안 되면 수업 시간에 다시 질문하세요. 다시 알려줄게. 자, 그 다음에 A에서 요 지점까지 가는 건 여기 하나, 여기 세 개니까 여기 네 개. 자, 요 지점까지 가는 건 여기 하나, 여기 네 개니까 다섯 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가는 건 여기 두 개, 여기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오잖아요. 합쳐서 세 개. 자, 여기는 여기 세 개, 세 개 합쳐서 여섯 개. 자, 여기는 이렇게 하나, 세 개 합쳐서 네 개. 자, 여기는 보세요. 4개, 6개 합쳐서 10개. 자, 여기는 하나, 4개 합쳐서 5개. 자, 여기는 5개, 10개 합쳐서 15개. 자, 여기는 보세요. 밑에서 오는 게 없거든요. 호수 때문에. 그럼 이 15개만 오니까 여기 그대로 15예요. 그렇죠? 자, 여기도 밑에서 오는 거밖에 없으니까 5개. 여기도 5개. 여기는 20개. 이렇게 돼서 전체는 몇 가지? 20가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혹시 이해 안 되셨으면 수업 시간에 다시 질문해 주세요. 다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으로 넘어가서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